9월 19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신고가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46%, 코스닥은 반대로 플러스 0.70% 상승을 기록했는데,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15조 원, 코스닥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죠. 자산의 이동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미국 옵션 선물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리밸런싱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리밸런싱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을 좀 많이 흔들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오늘 좋았던 이슈가 많이 나왔죠. 특히 엔비디아의 인텔에 대한 투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또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같이 좀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시선이 엇갈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전도표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확정적인 상황에서 어제 제가 이제 오늘이죠. 4년 만에 러셀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러셀 지수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닥 종목이죠. 중소형 업종들로 이제 수급이 확 들어갔다. 정말 강한 상승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뉴욕 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수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어디로 갔다? 옵션 선물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많은 재료가 터진 이런 고점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업종들 위주로 수급이 좀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를 할 수는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거고, 유추한다는 거는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크게 터졌던 이유가 뭐다? 선물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 리밸런싱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자, 코스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달러예요, 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약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100선을 하이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월부터 계속 100선을 하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환율이 달러를 못 따라가요. 뭘 못 따라가냐? 달러도 약세면 환율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세에 반영해가지고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데, 환율이 오늘 급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원달러율이 지금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환율이 여러분들 2022년도 이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이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하회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얼마였다? 1,200원 미치였어요. 환율이 1,200원 미치였어. 1,200원 미치. 근데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환율의 약세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죠. 달러는, 달러 인덱스는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100에서 110선이야. 높아봤자 110선인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러도 약세인데 달러보다 환율이 더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뭘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투자하려면은 환율,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요. 이 원화를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죠. 환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환자 손해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에 뭐가 나온다?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옵션 선물 동시 만기라든가 각종 만기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 만기일도 있고, 그 만기일 때마다 외인들이 계속 시장에서 환차 손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량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환율이. 왜냐면은 환율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 정책을 하고 있죠. 돈을 더 푸는 거야. 계속 돈을 지금 더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 만기일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계속 나올 거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한국은행 거 올려드리면서 M2 강의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뭐가 올라간다?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돈이 풀리면은 결국 어디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자산시장을 이끌었던 이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환차 손익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시장에 나왔다는 거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주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막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비중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라든가 이런 개별 선물 만기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항상 변동성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수 조정 나오는데 뭐 이제 하락장인가요? 아니, 지수 오를 거예요. 지수 오를 건데, 네, 오늘 단기적으로 이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유출할 수 있고, 오늘 뭐 상한가 종목과 코스피는 2연속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3종목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해킹 관련해가지고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소액 결제 차단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해킹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계속적 이슈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오늘 롯데카드 해킹 당했는데 롯데 관련해서 뭐 종목들 악재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들 롯데카드랑 롯데그룹이랑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네, ABK가 최대 주제요. 그리고 시간이 다니까에서는 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 관련 테마주,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 현대차도 이제, 사실 현대차는 여러분들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미 저 미국의 메가팩토리에 사람이 50%밖에 없어요. 로봇 50%, 사람 50%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제 고용 쪽에 힘이 세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제 전환은 못하는 건데, 한번 전환하면은 여러분들 테슬라도 보시면 기가팩토리잖아요. 기기가 널리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계속 없어집니다. 여기에 따른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내년에 노란봉투법,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리고 4.5일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뭐다? 스마트 팩토리, 협동로봇 관련 테마주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멘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나니까 하락에서는 철강 관련 테마주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관세,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철강 관세를 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철강주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철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랑도 엮여있죠. 조선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철강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약간 마스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삐걱거리면서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뭐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너무 좋았고, 뭐 계속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변동성을 왜 일어나고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